이 사람 빼놓을 수 없죠. 앨런 머스크. 저희가 뭐 스페이스 X 얘기할 때도 항상 등장했던 그 사람입니다. 요즘에는 뭐 뉴럴링크라는 거에 심취해 있죠. 사람의 뇌에 인공지능 칩, 어떤 칩을 심어서 사람의 인간 지능을 업그레이드하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셨던 분이신데 앨런 머스크가 유명한 이유는요. 부자에다가 돈도 많고 생각도 정말 많이 하고 특히 우리 중2병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뭔가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던질 때마다 몇 년 뒤면은 현실로 만들어요. 그래서 무서운 사람이죠. 이분이 테슬라의 CEO, 테슬라를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히어로 같은 마음이 좀 있거든요. 내가 인류를 구원하겠다. 근데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느냐? 우리 인구수는 늘어나고 있고 해마다 식량은 감소되고 있고 누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지구에 살 수 없으니까 어디로 가자? 달러는 못 가니까 우리 화성으로 가자. 화성 프로젝트 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구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지구를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 수 있죠? 휘발유차를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전기차 나오는 거죠. 전기차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완성차 제조사들이 전기차에 별로 뜻이 없어요. 내가 만들게. 만들었죠. 그래서 테슬라가 등장했습니다. 테슬라가 등장했었을 때 사람들은 놀랬던 건 뭐였냐면요. 차를 만들었어요. 굉장한 차이입니다. 많은 제조사들이 그전엔 전기차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테슬라는 차를 만들었어요. 그냥 차다. 차인데 전기예요. 그거 뭐냐? 예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사고 싶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만들었던 시리즈는 스포츠카. 엄청 비싼 걸 먼저 만들고 그리고 대중화시키기 시작했죠. 거꾸로 갔습니다. 돈이 먼저 있고 대중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왔던 모델이 바로 이 녀석이죠. 지금 전기차 시장의 흐름을 굉장히 바꿔놨었던 역사적인 모델 중에 하나죠. 테슬라의 모델 3. 테슬라 전기차는 섹시 라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모델 S, 모델 3, 모델 X, 모델 Y 이런 시리즈로 가게 되는데 이 중에 모델 3가 일반인들 누구나 좀 이건 나도 살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가격대로 나왔어요. 제가 지난달에 핀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을 때에도 IT를 그냥 얘기해서는 절대 우리 옆에 와닿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금전적인 것들, 돈에 대한 것들, 나의 일상에 대한 것들 이거랑 연관이 돼야지만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도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나밖에 없거든요. 저도 그렇지만은요. 그럼 뭐냐? 모델 3 등장했었을 때 이게 놀라웠던 거였었죠. 2016년도 3월 달에 공개했습니다. 마치 스마트폰 CEO가 애플의 스티븐 잡스가 나왔고 이게 아이폰입니다 한마디 하듯이 테슬라의 CEO 앨런 머스크가 나와서 PT를 했죠. 만들 거다 이걸. 만들었다 아니에요? 만들 거다. 정말 괜찮은 걸 만들 거고 누구나 탈 수 있는 승용차 형태를 만들 건데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우아했던 거죠. 아니 전기차면은 비싼 거 아니야? 1억이 넘어가는 거였었는데 7천, 8천인데 갑자기 4천만 원대래요. 앞에서 보조금 얘기했었네요. 서울 기준으로 만약에 1,000만 원 이상 1,200만 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면은 4천만 원짜리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2천만 원 후반대로 바뀌게 돼요. 옵션 들어가도 3천만 원대. 3천만 원대의 전기차, 게다가 외제차. 그리고 사람들이 보면은 우아라고 한번 해줄 수 있는 테슬라. 이게 겹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받았느냐? 계약금을 받았죠. 계약금을 받았는데 110만 원을 받았는데 예약 주문 36시간 만에 25만 달러를 돌파를 했어. 25만 대를 돌파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었죠. 이러면 사람들이 기다렸던 겁니다. 빨리 나에게 자동차를 다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렇게 빨리 받지는 못했었어요. 자, 국내에서는 2016년도부터 계약금을 넣으셨던 분들이 있었었는데 언제부터 받기 시작했느냐? 2019년도부터, 작년이죠. 작년 초부터, 중순이었죠. 작년 중순부터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다시 주문 접수를 받기 시작을 했고요. 결론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4분기부터 테슬라의 모델 3가 인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을 보게 되면요. 요즘에 테슬라 차량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테슬라의 고질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라고 한다면 절대로 내보내지 않았을 차량들이 나오고 있죠. 테슬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창문이 안 맞아요. 단차. 앞에서 봤을 때 살짝 비틀어져 있어요. 트렁크가 왼쪽이 더 유격이 큽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달리다가 앞에가 떨어졌어요. 스티어링 휠이 돌아가지 않아요. 액정이 꺼집니다. 테슬라 자동차는 안에 딱 타시면은 마치 아이패드 스위치처럼 커다란 디스플레이가 달려져 있죠. 여기로 모든 것들을 봐야 돼요. 나의 자동차의 속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깜빡이 넣는 건 내비게이션 다 되는데 갑자기 먹통이 됐다. 스마트폰 먹통되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리부트 해주셔야 되는데 굴러가기는 해요. 대신에 지금 내가 몇 킬로로 가는지 모르죠. 긴급 빨리 누른 다음에 옆에 가서 재부팅 시키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얘기 말이 돼?
심지어는 지금처럼 장마가 많았었을 때에는요. 트렁크에 물이 셉니다도 보게 됩니다. 야, 내가 3천만 원짜리 이상의 자동차를 샀는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야 돼요. 이게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좀 시기상조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걸 다 무시하고도 일단은 타면은 있게 된다라는 얘기들이 그래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이야기 드렸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거든요. 세계 최대 5대 부자 중에 한 명으로 됐었어요.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 덕분에. 점점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 꿈에 투자했는데 꿈을 수익화시키고 현실화시키는 걸로 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불안해지느냐? 완성차 제조사들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저러다가 테슬라 언젠가 망하겠지. 저거는 분명히 뻥카다. 근데 거품이든 아니든지 간에 지금은 많이들 사람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기 시작했죠. 모델 Y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국내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테슬라 섹시 라인의 마지막이라고 그러죠. 모델 Y. Y 시리즈는 SUV라고도 하는데 사실 SUV라고는 안 하고 CUV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SUV는 좀 더 큰 덩치를 얘기하는데 세단하고 SUV의 중간 단계 정도다. 크기도 그렇고요. 장점만 모았다라고 하고 모델 3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긴 이유가 모델 3의 부품을 70% 정도를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모델 Y가 이런 형태가 아니라 완전히 재설계를 한다 그랬었는데 좀 더 빨리 나오게 됐던 거예요. 기존에 있는 부품을 많이 갖다 썼으니까. 이거는 올해부터 판매를 시작했죠. 근데 국내는 아직 예약 판매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얘가 다시 예약 판매가 되고 인도를 받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테슬라의 판매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실제로 이 자동차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죠. 예약 시작하면서 바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흥행의 보증 수표가 되기 시작했네요. 그럼 완성차 제조사들 긴장하는 거죠. 뭔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들이요. 이거에 대한 대항마들을 뽑기 시작했어요. 테슬라가 대단한 이유는 뭐냐. 다른 회사들을 움직이게 만들었죠. 일반인들이 전기차는 사도 괜찮을 것 같아라고 인식을 먼저 바꿔줬어요. 주행거리 길거든요. 전기차니까 투박할까 세련되게 나왔어요. 그 이전에 나왔던 전기차들은 경차가 많았었습니다. 한마디로 세컨카로 써라. 이거였었는데 메인카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예쁘잖아요. 이걸 만들어 놓고 나니까 사람들의 마음, 소비자들의 마음이 흔들렸고 완성차 제조사들이 팔짱을 끼고 있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테슬라의 품질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논하기 전에 일단 구매부터 하는 겁니다. 테슬라 자율주행 이것도 뻥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모르겠고 일단 전기차 중인 테슬라. 이런 식의 분위기가 흘러가는 걸 막아야 됩니다. 이런 독주를 막아야 되니 등장했죠. 푸조에서도 얼마 전에 전기차를 내보냈죠. 자, 쌍용차에서 코론나 전기차를 만든다 그랬습니다. 출시는 아마 내년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툭툭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멈추게 만드는 거죠. 하나가 더 나왔네요. 현대. 현대가 지금 크게 투자를 시작했죠. 투자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까지는 완성차를 만들었던 가솔린차, 디젤차, 경유차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공장에서 전기차를 찍어냈다라고 한다면 외장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전기차에 배터리를 집어넣고 나서 전기차스럽게 탈바꿈해서 내놨던 게 코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리즈였었다고 하면은요. 바꾸겠다. 제로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공장 자체를 전기차 플랫폼화 시키겠다라고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보여줬던 첫 번째 컨셉카가 이었었죠. 현대차 N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디자인을 보게 되면 잘 만든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올드하신 분들이라면 저처럼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키트라는 자동차 기억하세요? 키트. 멋있는 미국식 이름으로는 나이트라이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나왔던 게 뭐였냐면은 주인공이 시계에다가 대고서 호출을 하게 되면 키트라고 이야기를 하면 걔가 달려왔었어요. 자율주행이죠. 막 점프도 하고 장난 아닙니다. 미사일도 쏴요. 걔가 날아오는데 이게 우리한테는 인식이 돼 있어요. 그럼 기억나는 게 그 앞에 있는 부분이요. 깜빡깜빡 움직여야 말을 할 때는요. 그것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일부러 만든 것 같아요. 자, 컨셉이기 때문에 100% 이렇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문도 양쪽으로 스윙됩니다. 정말 멋있는데 얘가 과연 그러면 언제 나오느냐? 올해 예약 판매를 받고 내년에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안 나오게 되면 다시 이야기되지만 이 이야기를 던지는 것만으로 모델 Y를 살까 말까 고민했던 사람들의 예약 구매 버튼 누르는 게 중지가 됐어요. 이미 지금 예약도 안 받고 있지만 비교 분석에 들어가는 거죠. 야, 그러면 현대가 낫지 않나? 완성차를 제조했었던 거니까 품질에 자신이 있을 거고요.
물론 안에 들어가는 옵션도 꽤 괜찮을 것 같아요. 게다가 제일 큰 거, 수리센터가 많죠. 테슬라에 지금 가장 문제로 해놓은 것 중에 하나가 수리센터 대표적인 데는 두 곳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면 수리를 못해요.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지만 자, 이런 것들에서 과연 현대차가 얼마나 많은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을까? 일단 첫 번째 작품은 얘를 내놓겠다 했었고요. SUV 크기에. 두 번째는 제네시스의 전기차도 내년에 나오는 걸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어떤 스타일로 나오게 될 것이냐. 거리에서 위장막을 씌운 상태로 달리는 모습들이 많이 목격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 전문가분들께서 분석해놨던 데이터도 많습니다. 저도 그런 걸 보게 되면 꽤 많은 관심이 가고 오히려 저의 관심은 이제 그 다음 스텝. 그래서 내부 실내는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여기에 자율주행이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어떤 단계까지 지원을 해줄 건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금액이겠죠. 보조금을 얼마 정도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역시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지켜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 계속하고 있으니까 하나 더 이야기 있네요. 테슬라 모형처럼 만들어놨는데 테슬라가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들을 플랫폼에 하나로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뭐라 그러느냐? 자동차의 애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A부터 Z까지 다 우리가 하겠다. 그렇게 하고 싶은 야욕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충전소죠. 충전소 부족한데 우리가 깔게. 테슬라에서 깔았잖아요. 테슬라 유저라면 가서 무료로 충전할 수 있는 스테이션. 파워차저를 깔았죠. 고속, 급속 충전이 될 수 있는 곳을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되고 나니 다른 곳들은 이게 없잖아요.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큐파워라고 하는 곳 서울역에 가보시게 되면은 이큐파워 전기차 충전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자기의 브랜드를 걸고. 자, 우리 조금 전까지 현대차 얘기했었죠? 현대차 만들었죠? 이제는 확산시킬 겁니다. 하이 비전이라고 만들었는데 예상컨대 예상입니다. 이거는요. 달라질 수 있어요. 몇 개월 뒤에 보죠. 예상컨대 현대차에서 나오는 애니 시리즈를 처음 샀었을 때 여기에서 금액 할인 충전이라든지 무상으로 충전하게 만들어주겠다. 이거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 더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지금 SK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주유소들이 전기차 주유소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휘발유, 가솔린을 주유하기 위해서 경유를 주유하기 위해서 주유소 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유할 사람 요즘에 셀프 주차니까 셀프 주유니까 주유할 사람 한 명만 내리고요. 다른 사람들은 차 안에서 기다리는데 창문 닫고 기다려요. 창문 닫는 이유? 기름 냄새 때문에 그렇죠. 전기차는 기름 냄새가 안 나네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하는데 급속 충전이면 15분 정도면은 뭐 80%까지 된다. 요즘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어쨌든 30분 이상 충전을 해야 돼요. 조용하고 소리도 안 나는데 30분 동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트에 가보시게 되면 전기차 충전 스테이션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특히 이마트와 같은 곳들. 새롭게 탈바꿈하는 스마트 주유소들은 아예 식당에 들어가도 되는 거죠. 커피숍에 들어가도 돼요. 와서 충전시켜 놓고 나서 우아하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아니면 일도 좀 하다가 집에 가라. 가능한 겁니다. 있는 공간을 사람까지 충전시키는 걸로 만들어주겠다. 이게 요즘에 정유소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스마트 주유소들의 핵심이기도 해요. 더 많은 산업들이 이어지겠죠. 자, 앞에 있는 거는 몇 달 전까지 제가 정말 관심 있게 봤던 컨셉카입니다. 사실 전기차 하면 요즘에 중국이 무섭습니다. 오늘 중국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드리진 않을 텐데 중국에 만들었던 바이톤이에요. 바이톤에서 이런 식의 전기차를 만들겠다. SUV 차량입니다. 야, 이거 나오면은 테슬라 Y하고 좋은 승부가 될 수 있는 거죠. 안에 모습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실내가요. 멋지지 않나요? 디스플레이가 전면을 다 차지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소니에서도 컨셉카로 이런 걸 보여주긴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고 인공지능이 탑재가 되어져 있고 얘가 괜찮겠다. 지금 지붕을 보시게 되면요. 썬루프를 통으로 만들어놨어요. 테슬라 Y가 이렇거든요. 야, 굉장히 좋은 승부가 되겠는데 더군다나 얘를 생산을 어디서 하기로 했었느냐. 지금 GM이 철수라고 나갔죠. 그러면서 군산에 공장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군산 공장에서 얘를 생산을 한다. 엠바이트를 생산을 한다. 야, 이렇게 되면은 가격 경쟁력 플러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접 조립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숙련되신 분들이 할 테니까 품질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겠구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다만 이게 나왔죠. 파산 위기.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부활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약간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희망적인 얘기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그러면 거기에서 테슬라 상하이 공장이 아니라 테슬라 한국 공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루머처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확률은 좀 낮아요. 이것도 한번 지켜보시죠.
자, 테슬라 대단한 이유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전기차의 대중화를 이끌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게 만들었어요. 야, 우리도 뛰어들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완성차 제조사들은 다시 물어보기 시작했거든요. 야, 너네 뭐 했냐?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더 잘 만들 수 있어. 그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테슬라를 자동차계의 애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애플하고 지금 애플이 아니었던 스마트폰 시장하고 좀 비슷합니다. 애플은 독자적으로 야, 우리는 완성이야. 우리가 완벽해 하면서 계속 밀고 나갔었거든요. 분명히 사소한 버그하고 결함투성이가 있었어요.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결함들 발견되거든요, 발견이. 그래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기라고 쓰는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지금 포지셔닝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다만 차이점은 애플 스마트폰을 쓰다가 망가지게 되면은 나한테 위험은 안 돼요. 터지지 않는 이상. 그런데 자동차는 우리의 생명이랑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넘어야 될 숙제가 있기는 하죠. 세 번째, OTA였었습니다. OTA. 애플이 처음 나오고요, 아이폰이요. 사람들 놀래켰던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핸드폰이 나왔어요. 핸드폰이라고 그러죠. 다음 연도에 핸드폰의 기능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더 좋은 기능들이 많이 생겼어요. 과거에는 그러면 여러분들 핸드폰 교체해야 됐어요. 그런데 아이폰이 이끌었던 혁신은 뭐였느냐? OS를 업데이트를 시켜줬죠. 그러면 마치 내 스마트폰은 구형폰인데도 새 것처럼 쓸 수 있는 것들. 이 변화를 줬기 때문에 아이폰 이후로 굉장히 많은 폰들이 업데이트 됐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차량을 업데이트 시켜줍니다. 테슬라 핵심 쓰다가 갑자기 업데이트가 딱 떴어요. 버튼 누르면은요, 차에 있는 모든 기능들 성능이 업데이트가 되죠. 업그레이드 되면서 주행 거리도 늘어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어졌어요. 그럼 이게 앞으로 업계의 표준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것 때문에 퀘스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과연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런 기능들을 끊임없이 넣어줄 것이냐? 별도로 유료로 판매를 할 것이냐? 요거는 저희가 지켜보죠. 자, 마지막 자율주행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